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 영성과 사후세계 그리고 마음 공부 이런 주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부모님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란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막 잘해서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모든 게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그 작가의 꿈, 강연가 이러한 꿈들이 있었는데 그 꿈을 목숨 걸고 제가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 농약을 드시고 음독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초제를 드셨기 때문에 그 온몸의 장기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이제 고통을 느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난과 결별을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 선하시게 성실하게 사셨지만 평생을 가난과 다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율이 되지 못하셨지만 나는 꼭 경제적 자율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많은 또 힘든 일이 있었고요. 그러한 이제 계기로 인해서 제가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글쓰기, 책쓰기, 무자본 창업, 1인 창업 이러한 것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인이 되게끔 도와주는 일입니다.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줄임말이 한책협인데 이곳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꼭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살귀가 중고차에 붙으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차를 사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이제 차를 구입을 합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아주 저렴하다든가 뭔가 수상쩍은 그런 차들이 있다면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차 주인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했다든가 아니면 음독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그 차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살 때는 정말 그 믿음이 가는 아니면 확실한 그런 딜러 소개받아서 차를 구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개인의 목숨을 물론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람이 죽어나간 그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일어나는 이제 일들 그 5가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사람이 죽어나간 그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일어나는 5가지 일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본인이 중고차를 살 때 혹은 가족 가운데 지인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꼭 알려주십시오. 중고차한테 잘못 샀다가 완전 모든 것이 큰일 납니다. 진짜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막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꾸만 일이 꼬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차가 6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제가 이제 소유를 했고요. 네. 그리고 레인지 로버, 벤츠 S클래스, 포르쉐, 벤틀리 제가 타보지 않은 차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벤츠 G바겐도 신형으로 제가
타봤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힘든 시기에 이 자동차에 대한 이 욕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겨냈고, 제가 사고 싶은 차들을 구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이제 그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많다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는 저희 어떤 욕망의 대상이고, 그 욕망을 제가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더 큰 열정을 제가 불러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와준 내 자신에게 또 해주는 그런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살귀가 붙어 있는 중고차를 사면 생기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는 밤에 운전을 할 때 자꾸만 쎄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환한 대낮에는 우리가 뭐 쎄한 느낌 이런 느낌 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양기가 이제 발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간이고, 우리의 이웃에서는 양기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 들지 않는데요. 밤은 이제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해가 지고 나서 해 뜨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돌아다닙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에 귀신들이 이제 활보를 하는데, 밤에 자꾸만 운전을 하는데 쎄한 느낌이 든다. 뭐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끄림칙하고 찝찝해. 내가 중고차를 사고 나서부터 자꾸 뭔가가 끄림칙하다. 뒷자리에 자꾸만 누가 앉아있는 것 같아. 자꾸만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왜? 찜찜하니까요. 물론 나 혼자 운전하고 있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꾸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룸미러를 계속 보게 되죠. 또 운전하다가 또 몇 분 후에 또 보게 되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랬지? 이 차에 뭐가 있나?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밤에 운전하는데 쎄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밤에 갑자기 라디오를 안 켰는데 라디오가 켜집니다. 예, 갑자기 라디오가 켜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야, 깜짝 놀랍니다. 라디오 안 켰는데? 왜 이랬지? 고장 났나? 뭐 안테나가 잘못되었나? 희한하다. 라디오를 꺼도 뭐가 찜찜합니다. 왜? 내가 안 켰는데 저절로 켜졌기 때문에 찜찜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뭐가 잔잔한 음악, 좀 슬픈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러다가 지지직거립니다. 내가 라디오를 안 켰는데 라디오가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오다 지지직거리고, 또 그리고 때로는 이 이제 라디오 주파수 채널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니까 지지직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소름 돋고 무섭죠. 자꾸 찜찜합니다. 응? 세 번째는 산길을 달린다든가 한적한 그런 자동차들이 별로 없는 그런 도로를 달릴 때 음산한 곳이 있죠. 그런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기름이 없나? 기름은 또 이제 중간 정도 차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시동이 꺼지지? 물론 시동이 꺼질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왜?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뒤를 따르던 자동차가 내 차의 뒤 그 후미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제 깨림칙한 그런 기분이 들면서도 이제 다시 시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계속 안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긴급 출동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출동을 하죠. 오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 테스트 해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혹시나 해서 제가 충전을 한번 좀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죠. 그렇게 하다가 또 시동 꺼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좀 빈번합니다. 네 번째는 어두운 이제 밤길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나가버립니다. 헤드라이트 나가버리면 굉장히 무서워요.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깜깜하죠. 안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가로등이 이제 또 뭐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헤드라이트를 안 껐는데 헤드라이트가 나왔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숲길, 산과 가까운 그러한 도로를 달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운전하는 내내 찜찜한 느낌? 쎄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는 내가 좀 이제 고물차였지만 내가 새 차를 샀는데 그 차는 그래도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차가 좀 불편할 뿐이었지 타는 데는 아무런 이제 이상이 없었고 그 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차는 좀 저렴하게 샀고 게다가 이제 사고 싶었던 자동차를 이제 중고차로 샀기 때문에 기분은 좋은데 탈 때마다 뭔가가 이제 소름 돋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자꾸 찜찜해 쎄해 쎄한 느낌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쎄한 느낌은 우리 이제 수호천사,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보호령이 우리에게 이제 느낌을 알려주는 겁니다. 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쎄한 느낌. 그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절대 만나면 안 돼. 저는 안 만납니다. 뭐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살기가 붙어 있다든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몸이 안 좋아지고 심장이 아파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또 소리 들립니다. 속삭이는 거예요. 이 차 네가 왜 몰아? 이 차 네 거야? 얼른 내리지 못해? 이 차 내 거야. 내 차 왜 네가 몰아? 얼른 내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 들립니다. 왜? 이런 소리 왜 들리는가 하면 이 자살귀들은 이 차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지방령이죠. 무속인도 이 자살귀들은 무서워합니다. 아주 악귀이기 때문에 이 자살귀들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자기처럼 죽이려고 해요. 왜? 심심하고 외로우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TV 봤습니다. 그 연인이 이제 그 렌트를 해서 차를 몰고 산길을 달리고 있는데 블랙박스 다 찍혔습니다. TV에 공개해 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딱 모습을 들여다낸 거야. 근데 이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서 차를 확 돌렸는데 이게 이제 벼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남자친구는 즉사해버렸고 여자친구는 완전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그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남자친구를 데려갔다고 죽였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살귀들은 자꾸 이쪽 운전하는 사람 있죠. 이 눈알을 싹 가려버립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꼭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짠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투영시켜가지고 환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핸들을 돌리겠죠. 확 돌리는데 가드라인을 박아버린다든가 전봇대를 박아버린다든가 나무를 박아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상을 입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자꾸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라디오를 켜고 시끄러운 음악을 갑자기 확 틀어버린다든가 시동 꺼버리고 헤드라이트 나가버리게 하고 그런 일을 이제 이 자살귀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할 때는 정말 새 차를 구입하십시오. 돈이 들더라도 새 차는 제일 안전합니다. 예, 새 차에는 귀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윤회합니다. 이 플라스틱도 쇠붙이도 곤충도 우리도 나무도 모든 게 다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중고차를 쇠물을 녹여서 다시 만들어 버리면 아주 깨끗하죠. 새 차를 모으는 것은 괜찮은데 중고차를 살 때는 꼭 이제 확실한 차를 사라. 믿음이 가는 진짜 소개받은 딜러에게 차를 구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침수를 당해서 누가 죽었다. 그 차주가 죽었다. 번개탄 피워서 자살을 했다. 차 안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음독으로 죽었다. 절대로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에까지 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자동차를 살 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중고차를 살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누군가 죽어나간 그런 자동차를 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